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그야말로 한국 축구의 르네상스가 열렸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첫 경기, 대한민국 대표팀의 첫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싱가포르와 C조 1차전 5대0 대승 과정에 한국 대표팀의 캡틴인 손흥민 선수, 뉴 에이스로 성장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의 골뿐만 아니라 덴마크 미트윌란의 조규성, 노리치 시티의 황의조,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까지 유럽파들의 릴레이 골 폭풍 속에 5대0 대승, 본선 진출은 문제도 아니다. 11회 연속 본선 진출의 장도에 오른 한국 대표팀이 그야말로 역대급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C조에서 한국은 동아시아의 중국, 동남아시아의 태국, 싱가포르와 한 조에 속했는데요. 싱가포르는 예상대로 10백 수비를 준비했는데 그 10백 수비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현란한 개인 기술과 부분 전술, 선수들의 창의성과 개인적인 엄청난 원더골까지 터져 나오면서 눈이 즐거운 축구를 보여줬습니다. 이날 경기 한국 대표팀의 플레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눈부셨고 좋았는지 주요 장면 통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경기 이강인 선수, 대표팀의 뉴 에이스라는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죠. 무려 대표팀 경기 3경기 연속골을 기록했습니다. 첫 골이 나오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지난 10월 A매치 당시 튀니지를 상대로 4대0으로 이길 때 멀티골을 넣었고 뒤이어 베트남전 1골 1도움 두 경기에서 10골을 몰아친 한국 대표팀의 중심 선수가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그에 앞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이강인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 소속팀에 가서도 AC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자신의 파리 입단 후 첫 골을 터뜨렸고 브레스트와의 프랑스 리그왕 경기에서는 자신의 프랑스 리그왕 첫 번째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이어 몽펠리에와의 경기에서는 리그왕 데뷔골까지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린 바가 있는데요. 그 뒤에 비록 밀란 원정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골대를 강타하는 등 득점에 근접한 이런 놀라운 감각을 유지해 왔었고요. 이번 싱가포르전 1골 1도움을 터뜨리면서 대표팀 경기 3연속 득점뿐 아니라 3연속 멀티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로서의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자신의 115번째 경기 출전이었어요. 여전히 대표팀 역대 출전 7위인데 고 유상철 레전드의 122경기 아마 이번 월드컵 예선전 일정 중에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위에 김호곤, 이영표, 이훈재 골키퍼에 이르기까지 아마도 손흥민 선수가 2026 이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참가하는 시점에는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A매치 최다 출전 기록에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흐름이고요. 또 득점에 있어서도 이번 경기 자신의 대표팀 통산 39호 골을 넣었는데 2위인 황선홍과 11골 차이로 좁혀지면서 40골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C조 2차전 경기에 이 40호 골을 달성할 수 있을지의 여부도 주목이 되는데요. 한국 대표팀의 클린스만 감독은 이번 경기 싱가포르가 확실하게 수비적으로 나설 것을 전망하고 예상하고 미드필드 라인에 수비적인 선수 전혀 없이 전원 공격 축구를 준비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조규성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하고 이재성, 황인범을 2명의 중앙 미드필드에 가깝게 배치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재성 선수도 중앙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와 더불어서 2명의 10번 미드필더, 2명의 이제 2선 공격 미드필드를 배치한 것과 같이 움직였고요. 왼쪽에 황희찬, 오른쪽에 이강인 선수가 뛰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소집 당시에 이강인 선수가 경기 도중에 이재성 선수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또 캡틴 손흥민 선수와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본인이 원래는 10번 자리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측면에 있던 이재성 선수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경기가 풀리기 시작했었는데 이번 경기는 아예 시작부터 이러한 전형으로 경기를 했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잘 맞아들어가면서 앞으로 한국 대표팀의 공격 패턴 플랜 A가 이런 형태로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포백 라인은 이기재, 김민재, 정승현, 서령으로 구성이 됐고 골문 김성규 선수가 지켰는데요. 이 포백 라인이 지금 지난 10월부터도 9월 A매치부터도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주전 라인업이 될 것 같은데 다만 한 가지 변수가 후반전에 교체로 출전했던 김진수 선수가 조금 더 좋아진 감각과 몸 상태를 보이면서 또 날카로운 크로스 패스까지 보였기 때문에 아시안컵 본선에서는 김진수 선수가 주전으로 치고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3-4-1-2, 3-5-2 포메이션을 구사했는데요. 싱가포르로 귀화한 한국 출신의 송희영 선수가 본래는 투지 넘치는 미드필더인데 최전방에 배치될 정도로 이번 경기 앞에서부터 수비하는 축구를 구사했고요. 또 주전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판디 선수가 이번 경기 선발에 나오지 않고 이제 수비 라인에 조금 더 많은 선수, 수비적인 선수를 많이 배치하는 10백 축구를 준비했던 싱가포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초반부터 이 밀집 수비를 흔들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했는데요. 전반 4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 사이드로 이동하고 이상 선수를 보고 빠른 패스를 연결해줬고 이 패스를 이재성 선수가
잡지 않고 논스톱으로 툭 밀어주면서 조규성 선수에게 배달을 했고 조규성 선수의 왼발 슈팅까지 나왔지만 보시다시피 아쉽게도 조규성 선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어요. 이날 경기 싱가포르가 밀집 수비를 사용하면서도 오프사이드 트랩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한국의 이제 공격과 배후 침투를 이제 제어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번 경기 VAR이 가동되지 않았던 점들은 우리 대표팀 선수들의 정밀한 오프사이드 트랩 파회법이 통하지 않았던 아쉬움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VAR이 있었다면 우리가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장면들도 꽤 있었거든요. 전반 7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얻은 프리킥을 슈팅에 가까운 크로스로 연결했고 이 프리킥을 아누아르가 헤더로 간신히 걷어내는 장면이 있었고요. 전반 10분에는 이재성 선수가 말씀드린 대로 중앙 지역에서 허브 역할을 했고 황인범 선수가 포백 앞에 빌드업 미드필더 역할을 맡았는데 이재성 선수의 패스를 받은 황인범 선수도 적극적인 왼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한 것이 아슬아슬하게 골대 옆으로 빗나가기도 했습니다. 전반 13분에는 센터백인 김민재 선수가 많이 올라와서 상대 진영까지 올라와서 마찬가지로 수비형 미드필더 같은 패스 공급자로서의 활약을 해줬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오른쪽 후방으로 길게 연결해준 패스를 서령호 선수가 이어받아서 이재성 선수와 주고받은 이후 반대편으로 크로스 패스를 넘겨줬고 반대편에서는 황희찬 선수가 수비 한 명을 너끈하게 제쳐낸 이후 크로스 패스를 연결했는데 아쉽게도 조규성 선수의 쇄도에 닿지 못하면서 헤더에 연결되지 못하면서 빗나갔지만 그래도 상대의 골문을 위협했던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전반 18분에는 황인범 선수가 배우로 빠져드는 손흥민 선수를 정확하게 보고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를 보냈는데 수비수까지는 따돌렸지만 골키퍼 써니 선수가 이날 전반전에 폭풍 선방을 보였잖아요. 엄청나게 빨리 달려나오면서 머리로 걷어내는 멋진 커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 23분 한국이 오른쪽 사이드에 배치됐던 이강인 선수의 왼발을 통해서 또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서 왼쪽 전방으로 침투하는 조규성 선수를 향해서 날카로운 로빙 스루 패스와 같은 크로스를 연결했고 이 패스를 조규성 선수가 헤더로 떨궈지면서 이재성 선수가 밀어넣었거든요.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비수가 훨씬 뒤에 있었기 때문에 오프사이드가 아니었는데 오프사이드 깃발이 올라가면서 이 골이 정상적인 골이 오심으로 인해 무효가 됐습니다. 전반 29분에는 정승현 선수가 오른쪽으로 벌려줬고 이강인 선수가 또 한 번 오른쪽 사이드를 흔들었는데 이번에는 상대 수비가 왼발로 접고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그쪽을 지키자 그대로 직선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오른발 크로스를 올렸어요. 이강인 선수가 왼발만 잘 쓰는 게 아니다. 왼발잡이 선수들이 보통 오른발에 약한 면이 있는데 오른발로도 기가 막힌 크로스를 연결했고 이 크로스를 이재성 선수가 다이빙 헤더로 연결했지만 아쉽게도 골키퍼 정면에서 바운드가 되면서 막히는 또 써니의 선방이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왼쪽으로 전화해준 패스를 이기재 선수가 압박 속에 확보해냈고 크로스 패스 연결한 것 손흥민 선수가 경합을 해줬고 그렇게 떨어져 나온 공을 조규성 선수가 벼락같은 하프 발리 슈팅으로 연결한 것이 크로스바를 강타하는 등 오프사이드 오심에 이어 골대의 부름까지 나오면서 전반전 생각보다 쉽지 않게 이어지는데 전반전에 골을 넣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또 싱가포르가 후반전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좀 걱정도 있었는데요. 이 걱정을 불식시키는 기가 막힌 골이 결국에는 전반 44분에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상대의 밀집 수비를 피해서 오른쪽 사이드로 이동하고 오른쪽 사이드에 있던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이동하면서 공간을 열어냈던 좋은 스위칭 플레이가 있었고요. 손흥민 선수가 본인 쪽으로 수비를 몰아놓은 이후에 이강인 선수가 수비에게 완전히 자유로워진 배후에 있을 때 패스를 내줬고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반대편으로 돌아 들어가는 조규성 선수를 보고 기가 막힌 왼발 로빙 크로스를 연결했고요. 이 로빙 패스를 조규성 선수가 수비의 오프사이드 트랩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면서 이어받았고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마무리하면서 기다렸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선제골 이후 싱가포르의 집중력은 완전히 흔들렸어요. 전반 추가 시간 1분에는 이기재 선수의 왼발 크로스 패스를 조규성 선수가 헤더하려고 몸을 던져봤는데 이게 닿진 못했어요. 하지만 수비를 막고 튀어오른 공 황희찬 선수가 재차 헤더로 가져갔지만 수비의 6탄 방어에 막혔습니다. 전반전은 1대0 한 골밖에 넣지 못했지만 우리가 81%의 압도적인 볼 점유율을 기록했고 슈팅 숫자 6대2 유효 슈팅 2대0으로 분명히 주도적인 경기를 했어요. 싱가포르는 전반전에 실점을 했기 때문에 후반전에는 노루와 크마루를 투입하면서 골을 넣기 위한 선수들을 조금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생긴 공간을 우리가 적절하게 요리하면서 결국에는 후반전에만 4골을 터뜨리게 되는데요. 특히 이강인 선수의 창의성이 빛났어요. 후반 시작 3분 만인 48분에는 중앙 미드필드로 뛴 황인범 선수가 오른쪽에 이강인 선수에게 전환 패스를 시원하게 내줬고 이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가 역시나 수비 2명 사이에서 공을 지켜내면서 교묘한 볼 트래핑에 이어서 전진 패스를 내줬고 이 전진 패스를 서령우 선수가 오버래핑에 들어오면서 크로스 패스로 연결했는데 아쉽게도 이 크로스를 조규성 선수가 헤더로 연결한 것이 골대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두 번째 골은 곧 나왔습니다. 후반 5분인 50분에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사이드에서 공을 잡고 수비 2명 사이를
현란한 페인팅과 드리블 기술로 무너뜨린 이후 사실은 수비가 다리를 걸었기 때문에 넘어지는 중심을 잃는 상황이 나왔는데 그대로 이 흐른 공을 조규성 선수가 이어받아서 오른쪽 사이드라인으로 파고든 이후 크로스패스를 연결했고 이 크로스패스를 황희찬 선수가 방아찍기 헤더 슈팅을 연결하면서 2대0을 만들었어요. 파울이 선언되지 않았지만 어드밴티지가 적용됐을 때 한국이 정확하게 두 번째 추가골을 만들어냈던 장면입니다. 2대0 이후 조금은 많이 편해진 가운데 싱가포르도 세트피스를 통해서 역습을 펼쳐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프리킥 크로스를 배후에 빠져든 선수가 헤더로 연결해주고 밀어넣는 슈팅이 나오면서 우리가 실점한 것처럼 보이지만 침투하는 선수가 이미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골은 무효가 됐습니다. 63분에 서령우 선수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위치에 배치되어 있던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밀어주면서 오버래핑하는 척하면서 전방으로 치고 들어가요. 그때 수비가 조금 딸려 들어갔을 때 손흥민 선수가 이 공을 잡고 커트인 하면서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과감하게 때린 것, 감아 들어가면서 골문 구석으로 정확하게 꽂히면서 손흥민 선수의 트레이드마크인 골이 터졌고요. 이로 인해 3대0이 됐습니다. 사실 이 장면 전까지는 손흥민 선수가 조금은 이타적인 역할, 본인 쪽으로 상대의 수비가 몰리니까 미끼 역할을 하면서 동료들에게 공간을 열어주고 있었는데 2대0이 된 상태에선 조금 더 이제 본인도 의욕적으로 자신감 있게 슈팅을 시도하면서 3대0을 만든 것입니다. 3대0까지 벌어지자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 교체를 단행했는데요. 65분에 조규성, 이재성, 이기재를 빼고 황의조, 정우영, 김진수를 투입했습니다. 특히 이기재 선수 같은 경우에 조금은 아쉬운 면들도 있었기 때문에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는 김진수 선수에게도 기회가 왔고 또 다른 유럽파인 황의조, 정우영 선수도 감각이 최근에 좋은 상태잖아요. 지난 10월 A매치 때도 교체에 들어와서 두 선수 모두 득점 상황을 창출해냈었는데 실제로 선수 교체 이후에도 여전히 한국의 공격은 거셌습니다. 67분 손흥민, 이강인, 서령우의 오른쪽 라인의 플레이가 빛났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기점 패스를 받은 이강인 선수가 백힐로 수비 뒤쪽으로 공을 돌려주고 여기서 서령우 선수가 침투하면서 문전 우측으로 파고들었는데 수비의 명확한 파울 속에서 뒤에서 서령우 선수를 넘어뜨리는 장면이 나오면서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페널티킥은 사실 대표팀의 주장이자 전담 키커인 손흥민 선수가 차야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 공을 직접 황의조 선수에게 넘겨주면서 네가 차라라고 양보하는 그런 또 훈훈한 모습이 있었고요. 황의조 선수는 이 페널티킥을 정확하게 성공시키면서 4대0을 만들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4대0 이후 70분에 황희찬과 황인범까지 빼주고 오현규, 이순민을 투입하면서 많은 또 유망주들과 다양한 또 젊은 피, 새로운 얼굴들에게도 꾸준히 경험을 주고 또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72분에는 오현규 선수가 들어오면서 조규성, 오현규가 투톱에 가깝게 움직이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황희찬 선수가 빠진 자리를 손흥민 선수가 커버하는 형태가 됐는데 손흥민 선수 역시 뭐 양발 킬러답게 또 슈팅뿐 아니라 크로스도 양발로 가능한 선수답게 왼쪽으로 이동해서는 왼발 크로스패스를 기가 막히게 올려줬습니다. 아쉽게도 오현규 선수가 문전 우측에서 시도한 슈팅이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지만 계속해서 한국이 5번째 골을 노리는 상황들이 이어졌고요. 85분 교체해서 들어온 김진수 선수의 날카로운 크로스패스를 수비가 헤더로 걷어냈지만 떨어지는 공과 골키퍼의 위치와 골문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침착하게 파악하고 있던 이강인 선수의 앞에 떨어졌고 이강인 선수가 이 공을 받아서 그대로 왼발로 그냥 후렸다. 이게 속된 말로 정말 그냥 빵 찼는데 그동안 이강인 선수가 가마차기라든지 꺾어차는 슈팅을 많이 했었는데 무회전 킥이 들어가면서 골키퍼가 그 미동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빠르게 빨려 들어가면서 5대0이 됐습니다. 그 뒤에도 한국이 계속해서 공격 장면들을 만들 정도로 화끈한 축구를 보여주면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 6만 6천석 매진이 됐던 이 경기의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었는데요. 경기 종료 후 최종 기록을 보면 우리가 73% 압도적인 볼 점유율에 슈팅 숫자 20대3, 유효 슈팅 9대1로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 정말 우리가 뭐 싱가포르를 상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실제로 그런 결과를 대표팀 선수들이 안겨주면서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 그리고 월드컵 본선 진출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나서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월드컵 2차 예선 2라운드 경기는 중국과의 원정 경기입니다. 상대를 못 이길 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부상을 입을까봐 걱정되는 경기인데요. 11월 21일 화요일 밤 9시 중국 선전에서 열립니다. 이 경기도 한국 대표팀이 계속된 무실점 행진과 연승 행진을 이어가면서 가뿐하게 행복 축구를 통해서 월드컵 본선에 올라 역대급 성적과 역대급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2026 북중미 월드컵의 모든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